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속 시원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7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노예처럼 살았던 68세. 어머니가 19억 로또에 당첨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밥은? 왜 이렇게 늦어? 새벽 5시. 68세 박영숙은 창문도 없는 작은 창고 같은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참아야 했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며느리한테 한바탕 욕을 들어야 하니까요. 지금 나가.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놔야 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달걀이 탔잖아요. 며느리 지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달걀이 겉만 살짝 그슬렸을 뿐인데 말이죠. 미안해. 다시 해줄게. 됐어요.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도대체 집에서 밥이나 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7년째 계속되는 일상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이래?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고 아들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대로 좀 하세요. 지은이가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자신이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년. 외아들 민수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며느리 지혜는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공짜 가정부로 생각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모든 집안일을 시켰죠. 엄마! 빨래 좀 해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안 했잖아요. 지금 할게. 지금 할 게가 아니라 지금 하세요. 낮에 드라마나 보시려고 미루는 거 아니시죠? 영숙은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돈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몰래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연금 이번 달 들어왔죠? 응. 90만 원. 그거 생활비로 쓰고 부족한 건 어머니 명의 카드로 긁으면 되겠네. 영숙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카드가 벌써 300만 원 넘었는데.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 연금으로 갚으면 되잖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데 당연한 거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카드를 만들어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남긴 5천만 원도 이미 다 써버렸다는 걸 알았죠. 며느리 명품 가방과 아들 골프 회원권으로 다 날아간 거였어요. 밤마다 영숙은 작은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 수도 없었어요.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밤에 시끄럽게 뭐 하시냐고 또 한 소리 들으니까요. 한 달 후, 영숙은 마트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신다고 했죠? 취소하세요. 마트 다녀오면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팠어. 다음에 가세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꼭 가야 해요? 영숙의 무릎은 반년째 아팠지만 병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로또 판매점이 보였어요. 로또. 평생 사본 적 없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 주세요. 자동으로요. 1,000원을 내고 로또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준 장보기 돈에서 1,000원을 빼낸 거였죠. 나중에 들키면 또 혼날 게 뻔했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라도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당첨됐으면 좋겠다. 일주일 후 토요일 밤.
영숙은 작은 방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로또 추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1115회 로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 7번 일치. 두 번째 번호 14번 일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일치. 여섯 번째 42번 일치. 맙소사 1등. 당첨금 28억. 세후 19억 6천만 원.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을. 특히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이제 복수할 수 있어. 철저하게. 다음 날 영숙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 서울 잠실 복권본부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지만 괜찮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세후 19억 6천만 원입니다. 새 계좌로 만들어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계좌로요. 당첨 사실은 절대 가족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까지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영숙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대형 로펌으로 향했어요. 7년간 당한 학대와 착취에 대해 상담하러 왔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몰래 녹음한 폭언 파일도 보여줬죠. 이 정도면 충분히 소송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로또에 당첨됐어요. 19억.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복수가 가능하겠네요. 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재산은 철저히 지키고요.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영숙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학대 증거 완벽하게 정리. 셋째, 가장 통쾌한 타이밍의 폭로. 넷째, 법적으로 철저히 응징.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저 아이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가도록요. 알겠습니다. 공증하겠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엄마, 지인이 생일인데 선물 준비하셨죠? 미안해. 돈이 없어서. 어머니 연금은요? 그동안 모아두신 거 없어요? 사실 연금은 며느리가 다 가져갔지만 모르는 척했죠. 지은아, 미안해. 됐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며느리의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영숙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받을 진짜 선물을 준비 중이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등기 왔는데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등기우편을 들고 왔어요. 내 거니까 내가 열 거야. 영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어조였거든요. 영숙은 등기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복사본 한 장을 거실 테이블에 딱 놓았어요. 뭐예요 이게? 며느리가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통지서. 1점 영숙 씨 명의로 무단 사용된 카드 빚 300만 원에 대한 법적 조치. 2점 7년간 부당하게 착취한 연금 7,560만 원 반환 청구. 3점 예금 5천만 원 무단 사용 손해배상 청구. 4점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총 청구액 1억 5천만 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요.
아들 민수가 허겁지겁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읽어봐요. 다 적혀 있으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지. 하지만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7년 동안 창고 같은 방에 재우고, 가정부처럼 부리고, 폭언하고, 내 돈 빼앗고, 내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어 놓고, 그건, 다 증거 있어. 녹음 파일도 있고, 변호사님이 아주 자신 있어 하시더라. 민수와 지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나 로또 당첨됐어. 19억. 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 사본을 낚아챘어요. 잔액란의 숫자. 19억 6천만 원. 으악!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를, 도와줄 거냐고. 꿈도 꾸지 마. 한 푼도 안 줘. 엄마! 그래도 저 아들인데요. 아들, 7년 동안 어머니를 개 취급한 게 아들이 할 짓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일 이사 나갈 거야. 강남에 좋은 아파트 구했거든. 어머니, 제발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왜? 내가 없으면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무릎까지 꿇었지만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내가 무릎 꿇고 빌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릎을 꿇어.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늦었어. 이미 변호사한테 모든 권한 위임했으니까. 그럼 그 소송은요? 진행될 거야. 1억 5천만 원 받아낼 때까지. 1억 5천.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그거야 너희 문제지. 나는 상관없어. 영숙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귀사 직원 민수 씨가 노모를 7년간 학대하고 재산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인사팀장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어머니가 1억 5천만 원 소송을 하셨다던데요. 우리 회사는 이런 도덕성 문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 제발요. 사표 내세요. 권고사직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세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68세 노모를 7년간 학대한 며느리의 실체. 실명은 가렸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죠. 댓글은 수천 개. 이런 년이 사람이에요? 노인 학대는 범죄다. 처벌받아야 한다. 명품백 사느라 시어머니는 굶겼다니. 인간 쓰레기네. 지은도 회사에서 수군거림을 못 이겨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직한 상태에서 더 큰 재앙이 찾아왔어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재산 압류하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모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가방이에요. 압류 결정 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민수의 외제차도 끌려갔어요. 차도 가져가요? 네, 차량 가액 5천만 원 상당입니다.
모든 게 압류되었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이혼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뭐, 당신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위자료는 포기할게요. 빚은 당신이 떠안으세요. 그럼 나보고 혼자 1억 5천을 갚으라고?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지혜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실직, 이혼,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빚. 결국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옷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당당했습니다. 들어와. 민수는 넓고 깨끗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와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래서 제발 돈 좀. 영숙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안 돼! 엄마. 민수야, 7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아?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난 7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너 때문에. 엄마. 제발.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절망감, 그 무력감, 그게 바로 내가 7년 동안 느낀 거야. 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봐. 빚에 쪼들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내가 당한 것처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비. 영숙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어르신. 여기 불청객 있어요.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경비가 올라와 민수를 끌어냈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영숙은 문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3개월 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 박영숙 승소. 피고 민수와 이지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할 것. 민수는 파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고의적 불법 행위였기 때문이죠. 결국 평생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았어요. 한때 대기업 직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시급 9,620원을 받는 알바생이었죠. 둘 다 영숙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차단했죠. 1년 후, 영숙은 69세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매일 행복하게 살았어요. 로또 당첨금 중 5억 원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영숙센터라는 이름의 독거노인 보호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재단 개소식에서 영숙은 연설했습니다. 저는 7년간 학대받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요. 하지만 로또에 당첨되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했습니다. 철저하게요.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용서 안 했습니다.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저처럼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아파트에서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큰 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건배. 나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완벽한 복수를 위하여. 와인잔을 들어 혼자 건배했습니다. 핸드폰에는 민수의 부재중 전화가 127개나 쌓여 있었지만 영숙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너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 테니까.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노인 학대. 이제는 법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고소로 사회적 관심 집중. 영숙의 케이스가 뉴스에 나온 거였습니다. 물론 신원은 익명 처리되었지만요. 좋아. 이제 다른 노인분들도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세계 여행. 첫 목적지는 파리였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7년 동안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영숙은 70세가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잔액은 여전히 12억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자 수익만으로도 월 400만 원씩 들어왔죠. 영숙센터는 점점 확장되어 전국에 5개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어르신, 오늘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며느리한테 학대당하신다는 70대 할머니세요. 들어오시게 해요.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네. 아들이, 며느리가. 할머니는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영숙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도록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겼어요. 완벽하게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많은 노인들을 도왔어요. 법률 자문,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케이스에서 승리했습니다. 3년 후. 민수는 42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빚에 쪼들리며 살았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았죠. 좁은 고시원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인가? 핸드폰을 켜서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3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다가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명품백을 메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중고 옷을 입고 다녔죠. 나는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한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은 73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어요. 영숙센터는 전국 20개 지점으로 확대되었고 수천 명의 노인들을 도왔습니다. 영숙은 노인 인권 운동가로도 활동했어요. 국회에서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했습니다.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이고 범죄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녀의 증언은 노인 학대 처벌 강화법 통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했어요. 영숙이 너 정말 대단해. 인생 역전했잖아. 맞아. 로또 당첨도 행운이지만 그걸로 복수까지 완벽하게 한 건 정말 멋져. 아들은 아직도 연락 안 해? 응. 안 받아. 평생 안 받을 거야. 잘했어.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친구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건배, 영숙이의 완벽한 인생을 위하여. 건배,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파트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지. 참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핸드폰에는 여전히 민수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영숙은 그냥 삭제했습니다. 다시는 너희한테 고통받지 않을 거야. 절대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아들은 평생 빚쟁이로, 며느리는 평생 불행하게, 그리고 영숙은 평생 행복하게.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마지막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속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7년 동안 학대받던 어머니가 로또 당첨으로 완벽하게 복수한 이야기였습니다. 용서 없습니다. 화해 없습니다. 오직 복수뿐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 법적으로 문제없는 완벽한 복수 말이죠. 노인 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괴롭히는 건 범죄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꼭 신고하세요. 참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복수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